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정한 거래 생활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맹점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빵집, 카페들도 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더라고요. 요즘 심심찮게 언론에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10년간 분야별 변화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개 분야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맹사업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그리고 법원 판결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불공정 피해 그리고 이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서홍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선영님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어들도 좀 어렵고 해서 얼마나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진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제 가맹점주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구체적인 브랜드는 오늘 영상 촬영 끝나고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어떤 개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해보고 들어가면 어떨까 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나 될까요? 2,000개? 3,000개? 땡입니다. 2021년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11,218개입니다. 11,218개요? 굉장히 많죠?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수 대비해서 브랜드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몇 개나 될까요? 5만? 10만? 15만? 역시 땡입니다. 무려 한 2배 정도의 숫자가 더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정보공개서상 확인되는 숫자만 27만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점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30만 개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는 평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2번이나 못 맞췄네요. 괜찮아요. 오늘 좀 틀리셨더라도 오늘 시간 잘 따라오시면 아마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자고요. 네, 팀장님. 오늘 특별히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법원 판결 이 3개 분야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프랜차이즈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분야들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 3개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맹점 수나 브랜드 숫자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좀 전에 선영님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이런 거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치킨 브랜드도 있었고 피자 브랜드, 김밥 브랜드 등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혹시 진짜 가맹점주가 되신 거 아닐까요?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빛도 있지만 또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피해 사례가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줄여서 가맹사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법률이 바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들어보셨을까요?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서 그걸 신고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원도 유의미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 이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 탑3를 시작해볼까요? 고고!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 탑3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위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탑3라고 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순위를 꼽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저도 이쪽 산업들을 꾸준히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입장에서 또 순위를 꼽을 수도 있고 중요도를 다시 달리 체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3위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맹사업법령의 가장 큰 변화 중에 3위는 저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요. 징벌적이라면 좀 무서운 단어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듣기에 따라서 이제 무섭게 들릴 수도 있죠. 뭔가 뭐 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선영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이제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합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만 이제 있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 그러나 이제 가맹 본사가 이제 예상 매출액 같은 걸 허위로 부풀려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이제 위법성이 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법이 통과가 됐고요. 잠시만요. 실제 손해액보다 3배를 보상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3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그러니까 최대 3배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1.5배다 또는 2배다. 어떤 경우는 3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모든 것은 이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평가해 보고 그 상황에 맞게 3배 범위 안에서 이제 손해액을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법원이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판사님들께서 더 힘을 내주셔야겠네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맹본부에게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맹사업법을 집행을 하면서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행정적 조치, 그러니까 시정조치라고 해서 야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들도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게 사실 국가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어서 행정적 조치에만 좀 집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맹점들의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첫 번째 피해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 피해 구제를 강화시킨다라는 장점이 있고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가해자들 있잖아요. 뭐 가맹본사 예를 들어서 뭐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통해서 가맹점을 출점시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 위법성이 큰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 이걸 목적으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좀 어려워지는데요. 일단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씩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조문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가맹사업법 9조 1항에 보면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매출액을 부풀려서 이렇게 안내를 한다거나 반드시 가맹점을 출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고 숨기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건 위법성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맹 희망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브랜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혼동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성이 큰 행동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당한 거래 거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맹본부는 영업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가맹점에게 충실한 어떤 영업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갱신해야 될 때가 됐는데 가맹본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영업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뭐 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복 조치. 이것도 좀 이제 무서운 표현이죠.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건 정당한 법이 정한 어떤 권리의 행사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가맹 본사들이 이제 가맹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불공정 피해 사례가 줄어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 2위를 알아볼까요? 2위는요. 앞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면 이제 직영점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법에 들어왔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이제 가맹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직영점 없이도 가맹본부를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직영점이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공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니까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을 출점시키는 게 맞는데, 과거에는 이제 가맹점을 바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직영점을 한 번 경험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창업 시장에는 큰 피해들이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영점이 있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직영점이 없는 것과 직영점이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영점은 그 가맹 본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 변화랄지 시장의 어떤 판도의 변화, 그 다음에 선호되는 메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수익률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형태로 가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의 가장 이제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요. 공정이권의 도입을 뽑았습니다. 공정이권.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가맹점주들도 이제 뭉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 구성권,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가맹 본사하고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도입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이제 협상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가맹점주들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군요. 그럼 현재 가맹점주 단체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정확한 통계를 뽑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가맹 브랜드마다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협의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통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한 60개 정도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전체 브랜드가 한 11,000개 넘어가니까 실제로 0.6%가 채 되지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보면 이제 비율이 높지 않고요. 다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전체 가맹점주가 아까 30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30만 중에 지금 조직화된 가맹점주가 한 3만 명 정도 단체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한 10% 정도는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머네요. 특별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구성권과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제도도 도입되면서 저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독립사업자한테 무슨 단체를 구성하게 하느냐 이런 지금도 역시 일각에서는 비판이 또 많이 있고요.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실제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가맹점주들은 이제 부당한 어떤 계약 조건을 가맹본부가 요구했을 때 실제로 거부하고 살 수 없어요. 위험해지니까. 왜냐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갱신 시에 또 갱신 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협상권을 좀 강화해주자 라는 취지로 이제 공정이권이 들어온 것입니다. 혼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을 좀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최소한 목소리라도 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함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불완전한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또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불완전한 제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개선하는데 좀 제한적이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인데 가맹본사 보고 야 협상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맹본사가 안 나와. 싫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는 있어야 협상할 수 있는데 가맹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불완전한 제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나요? 요즘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가맹점주 단체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야 이제 단체 행동권이 이제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제 단체 협상권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의 이제 협상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빨리 법이 개정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좋겠네요. 가맹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재가 돼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홍보를 한다고요? 세입자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혼자 같이 했었는데 세입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너무 많아서 어떡합니까? 특수 상권이란 뭔가요? 이 특수상권들이 통인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가맹사업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필수 물품이라는 게 가맹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을 필수 물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너무 반복이 돼버리나요? 강제 구입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까지 가야 됩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